이 봐라, 이거. 이거, 이 봐라, 이거. 다 복습 안 한 게 티 난다, 이거. 317, 이거, 못 하시는데요, 지금, 대부분. 제 얘기 들립니까? 다들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자,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타랑 구세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이거. 어제 했는 거 복습한 사람은 딱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릴 줄 아는 거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거 뭐더라?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죠. 계속 쌓여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바로 복습 좀 하세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그지? 세타. 만약에 세타가 요만큼이면 9세타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9세타에다 세타를 빼니까 반 바뀌네. 그지? 그래서 9세타에다가 세타를 뺀 게 반 바퀴인데 우리의 반 바퀴는 180도라고만 쓰면 안 되죠. 일반각으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 2파이 360도에 n을 곱하고 그리고 180도를 더하고 연습하세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잘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얘가 8세타잖아. 얘를 8로 나누셔야 됩니다. 세타는 4분의 파이 곱하기 n에 플러스 8분의 파이고 이때 n은 정수입니다. 얘들아, 이거 서술형 나오면 이거 안 쓰면 감점이 돼. 알겠죠? 안 쓰면 서술형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거 써야 돼. 반드시. 자, 이제 n자리에 1, 2, 3, 4, 0, 1, 2, 3, 4 정수를 대입해서 문제에서 범위에 맞는 것만 골라내야 되잖아. 372번. 이런 거는 범위가 무조건 나오거든. 네. 자, 범위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애를 골라내야 되죠. 그러면 n자리에 요 녀석이 지금 8분의 2파이니까 자, n자리에 2를 넣는 8분의 5파이 아니 n이 아니고 세타가 8분의 5파이가 하나 있겠고 8분의 7파이가 하나 있겠죠. 요렇게 두 개입니다. 되나요? 이게 바로 세타 값이죠. 그래서 이 세타 값을 여기 넣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8분의 6파이니까 4분의 3파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코사인 얘를 대입하면 파이가 나오겠죠. 이 두 값의 합을 물었다 는 겁니다. 됐나요? 자, 둔각이죠. 둔각은 아까 각 변환에 의해서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생각하고 파이니까 코사인 그대로 쓰고 4분의 파이 쓴 다음 얘 2사분면이죠. 2사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얘들아 이런 값들은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 그래프.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머릿속에 살 떠올려. 그럼 여기가 파이잖아.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니?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아주 기본입니다. 공부 안 한 게 티가 나네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거지. 이제 해야 돼. 됐나요? 얘들아, 잔소리 같겠지만, 잠깐만, 쌤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거, 지금 이런 거 하나 푸는 것도 있잖아. 뭐, 약간 티가 나는 건데, 공부는 습관이잖아, 습관. 뭔 말인지 이거 아니? 내가 맨날 그렇게 해야 돼. 그지? 어떤 루틴이라는 게 이 습관이 잡혀 있어야지만 그게 효과가 나고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느끼지 않니? 뭔 말인지 얘가 뭘 해도 꾸준히 해야 돼. 습관을 잡아내야 돼. 그죠? 그래서 얘들아 생각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영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 내가 어떤 습관이라는 것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는 스스로가 잘하잖아. 그죠? 쌤이 보는 거 내가 보는 거보다 자기 스스로 잘할걸?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 알잖아. 그치? 시험 친 거 생각해봐. 그 4번의 시험, 중간, 기말, 뭐가 부족했어? 분명히 스스로 잘 압니다. 내가 이걸 더 해야
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시험 대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말고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걸. 분명히 스스로 후회가 있고 고칠 점을 압니다. 그지? 그래서 평범한 인간은 알면서도 그냥 무시해. 왜? 귀찮으니까. 잘 생각해봐. 얘들아, 사람이 내가 잘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 딴 거 다 필요 없이 공부만 생각하자. 공부가 올라가야 되잖아, 성적이. 근데 스스로 알면서도 계속 방치합니다. 살이 찌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나쁜 습관들을 알면서도 안 고치잖아. 그지? 근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 뭔가 습관이 바뀌어야 되거든. 습관이. 그죠?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내가 쓸데없었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버리고 도움이 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봐. 그지? 얘들아, 변해야 돼. 나는 그대로인데 성적은 변하고 싶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하면서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도 똑같잖아. 집에 가서 복습하고 집에 가자마자 복습하고 내가 맨날 이틀 뒤에 복습하고 학원 가면 쌤이 뭐라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고 이딴 습관들이 바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알면서도 안 바꾸고 있잖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귀찮으니까 미루잖아. 이제 그런 거를 좀 버려, 얘들아.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버리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이 겨울방학에 진짜 이빨 꽉 깨물고 한번 습관을 만들어봐. 습관을 말이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돼, 얘들아. 크게 막 뭔가 갑자기 푹 이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바뀌면 그게 습관이 돼.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을걸. 이거 해본 사람 없을걸. 학교 다닐 때 몇 시에 일어나? 6시 반? 5시 반에 일어 한번 나봐. 뭐? 쌤 좀 더 자고 싶은데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계속 그대로인 겁니다. 그지? 아니, 물론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안 해도 돼. 근데, 난 맨날 늦게 일어나. 늦게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부르르 학교 가고 그게 너무 싫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럼 한번 바꿔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일찍 좀 자고. 그지? 그래서 새벽 공부해. 1시간 동안.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를걸. 해본 사람은 알걸. 얼마나 좋은지. 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학교에 6시에 갔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심지어 산책도 했다. 왜? 체력이 떨어지니까 공부하는 게 힘든 거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산에 있잖아. 막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그지? 한 20분 동안 운동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5시 반에 밥 먹고, 학교 6시에 갔다. 아무도 없어. 학교에 아무도 없어. 내 혼자 열쇠 꺼내가지고, 열쇠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어스름한 새벽에, 그지? 그 안개 자욱한 그 새벽에 혼자 불 켜고 껌껌한데 공부하잖아. 진짜 공부 잘 된대. 왜? 딴 놈들 다 자고 있잖아. 내 경쟁자들은 다 지금 이불에서 뒤척거리고 있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죠. 변해야 돼, 얘들아. 변화가 없으면 성적은 안 변해. 당연히 똑같은 거야. 네가 안 변하는데 무슨 성적을 어떻게 변하라. 아니, 더 내려갈걸? 2학년인데. 1학년 때보다 더 내려가. 그지? 뭔가 바뀌어야 돼. 그지? 하나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봐.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이 변화된 습관을 한번 만들어봐. 한 개라도 좋아. 어떤 것들. 그지? 내가 늘 하던, 늘 할걸? 늘 그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배고픈 시간에 배고프고, 공부 안 하는 시간은 또 공부 안 해. 늘 그래. 근데 그런 습관들을 고쳐. 그지? 정말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를 바꿀 줄 알아.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는 바꿀 줄 압니다. 그지? 그렇게 변화해서 그 변한 것에 대해서 무한한 만족감을 느껴야 돼. 그게 위대한 사람이야. 알지? 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들 생각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2등급은 버려야 되는 등급이야. 고등학교 2학년, 그래, 1학년 때까지는 약간 봐줬다. 2학년 때 마저 1등급 안 나오잖아. 그러면 끝이야. 진짜로 내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너희 유튜브 찾아봐. 2.0이 옛날에 1에서 9등급까지 3.5랑 같대. 알겠니? 1에서 5등급제 안에서 2.0이 넘어가는 내신은 쓰레기 내신이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뭔지 얘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약간 그래. 1학년 때니까 이거 봐줬다. 그래서 고2 때 똑같이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내신은 접어야 돼. 이때까지 공부했던 게 일단 물거품이 된다고. 무조건 1 나와야 됩니다. 얘들아, 끽해봐야 250명 중에, 그래, 이과 한 180명이라 치자. 180명 중에 18등 안에 드는 거야. 그것도 못하면 어차피 좋은 대학 못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이제는 좀 필사적이어야 되고, 이제는 진짜 목숨을 좀 걸고 해야 돼.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나중에 이제 슬슬 느끼지 않니? 그지? 근데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집에 가면 학원 끝나면 한 이틀 동안 책 하나도 안 들여다보고, 막. 이런 습관들. 봐봐, 이거, 화요일 날 했는데 지금 아예 손을 못 대잖아, 이걸.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 뻔한 거야. 그대로, 항상 그래. 늘 그렇잖아. 살짝 흥분했는데. 자, 어쨌든 생각해. 알겠지? 좀 바꾸자. 너희 지금 못하는 애들 아니잖아. 내가 다 아는데. 그지?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공부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항상 스스로를 부족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이대로 괜찮니? 전교 1등 하면 인정. 그지? 전교 1등 1.0 인정. 그렇게 가서 계속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 말고는 다 반성해. 전교 1등 안 하면 다 반성이야, 원래. 자, 377번 갑니다. 주어진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 왼쪽에 3이라는 길이, 오른쪽에 2라는 길이,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저 선이 무슨 선이다? 지름입니다. 됐나요? 자, 얘가 지금 지름이랍니다. 이 상태에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베타 값을 구해라. 이런 거죠. 자, 갑니다. 지름이라는 말을 읽는 순간 원주각이 얼마? 90도입니다. 됐죠? 하지만 오라? 쌤, 알파랑 베타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는 거죠.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있으면 이 각에 대한 값은 아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네. 뭔지 이해갑니까? 미적분 2를 배운 사람은 덧셈 정리로 빼서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얼마야? 바로 90도죠. 됐지? 요거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베타 값을 구하라 했지? 얘는 요게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녹아 있으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베타 더한 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습니까? 바꿨더니 각 변환이 보이네. 얘들아, 2분의 파이 90도는 코사인이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각은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본다? 얘를 보고 올사탄코로 부호 결정 반드시 하셔야 돼. 90도에다가 예각을 더했네. 2, 4분면입니다.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아, 얘는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사인 베타만 구하면 되겠지?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베타 구하는 건 1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 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요렇게죠. 요렇게. 그럼 빗변을 구해야 되니 루트 13이 빗변이니까 요렇게 사인을 읽어주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이 됩니다.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13분의 3 루트 13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380번 갑니다. 요거 작은 별표 내신 단골입니다. 내신에 잘 나오죠. 자, 문제 갑니다. 380번. 코사인 제곱 0도, 코사인 제곱 10도, 코사인 제곱 20도 더해서 코사인 제곱에 90도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사인 10도는 특수각이니?
아니죠. 이게 웬 특수가, 이거 모르잖아, 이거 얼마인지. 그지? 근데 갑자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해야 되죠. 자, 기억납니까? 여각공식이라는 걸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 무슨 말이죠?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각의 합이 90도인 각을 바꿔가지고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구를 보냐면 얘들아 여기 뒤에 보이니? 코사인 제곱에 80도가 있겠죠? 얘 보입니까? 이 코사인 제곱의 80도는 사인 10도랑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여각공식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사인 제곱에 10도랑 같다. 여각공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각이 같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얼마? 1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1인 겁니다. 그러면 쌤, 얘랑 얘도 합이 1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 어쨌든 1이죠. 이렇게 또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양쪽의 합이 얼마? 항상 1이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얘들아 이 각이 몇 개야? 이 항이 몇 개고 항이 10개죠. 그지? 10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합이 대칭해서 합이 1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10개니까 1이라는 값이 5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알겠어? 양쪽 합이 1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됐나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탄젠트의 각변안에 이런 거 있었죠.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거 이제 공식 안에 있었는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를 역수시키고 얘는 1, 4분면이니까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즉 탄젠트는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역수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합이 90도가 되면 역수로 변환시킬 수 있구나. 요걸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봅니다. 탄젠트 1도, 탄젠트 2도, 탄젠트 3도를 곱할 건데 여기 마지막에 탄젠트 89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각공식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바꾼다? 뒤집고 남은 90도의 남은 각을 쓰면 돼. 그러면 탄젠트 1도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 얘랑 무슨 관계? 역수관계가 되는 거죠. 됐지? 하나 더 해볼까? 여기 앞에 탄젠트 88도가 있겠죠. 탄젠트 88도. 얘는 뭘로 변할 수 있다? 탄젠트 2도분의 1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얘랑 또 역수관계네. 됐지? 그래서 얘들이 역수니까 곱이 1이죠. 곱이 1.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곱이 1이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양쪽의 곱이 계속 1이네. 11111111 되죠. 근데 조심해야 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1 하지 말고 확인하자. 얘들아, 정중앙에 보면 짝이 없는 애가 하나 있죠. 누가 있죠? 바로 탄젠트 45도. 얘는 짝이 없어. 뭔 문제가? 다시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44도가 있고 탄젠트 45도가 있고 이런 것도 적어놔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결정 짓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합이 90도니까 얘가 이제 곱이 1인 거야. 그죠? 그지? 근데 얘는 얘가 혼자 있으니까 짝이 없는데 근데 이마저도 1이죠. 그지? 얘도 1입니다. 그럼 싹 다 1이다. 그죠? 싹 1입니다.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자, 요런 문제입니다. 시험은 잘 난데 내신이 잘 나. 이거 한 개 냅니다. 자, 384번으로 갈 건데 이거 별표. 자, 학교 시험에 만약에 약간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겁니다. 문제 갈게요. 같이 읽자. 반지름이 1인 4분원이 있어. 얘들아, 이게 원의 4분원인데 얘를 몇 등분 했냐면 100등분 한 거야. 알겠어? 얘를 피자를 시켰는데 이런 피자가 왔어. 가족이 100명이야. 하여튼 100명이 먹어야 돼. 등분한 거야. 똑같이 먹으려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QP1이라는 요 첫 번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Q1이야. P2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Q2야. P99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Q99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을 잡았을 때 문제에서 요거 제곱 P1, Q1의 제곱, P2, Q2의 제곱 다 더해서
P99, Q99까지 제곱해서 다 더한 값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자, 얘를 몇 등분했다고? 100등분했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그지? 적어줄게, 말로. 자, 솔루션을 적을 때가 여기 적어가지고 보일라나? 자, 첫 번째, 100등분 했잖아. 그래서 하여 한 개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잡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가 100개가 몇 도? 90도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100세타가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됩니까? 여기가 됩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 볼래?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 봐봐. 요거 있죠, 요거. 요 녀석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로 구할 수 있는데 반지름이 1이잖아. 되나요? 그럼 요 길이는 이 세타에 대한 뭐? 사인입니다. 사인.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길이 볼래? 얘들아, 두 번째 길이 봐봐. 요거. 요 두 번째 길이는 세타가 몇 개 됐어? 2개 됐죠. 2세타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각이 2개가 되고 역시 사인입니다. 사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은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야. 각이 2개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세타, 얘는 2세타, 얘는 99세타.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그 길이의 제곱의 총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솔루션 2번 여기를 쓸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사인 제곱의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의 2세타. 이렇게 더하라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톤 더하면 마지막에 사인 제곱이 얼마? 99세타도 있겠죠. 됐습니까? 됐지? 자, 썼지? 근데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100세타가 얼마? 90도입니다. 됐지? 그러면 요 녀석은 99세타잖아? 100세타가 90도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의 세타라고 바꿀 수 있죠. 이해갑니까? 남은 여각 공식 90도에다가 그 각을 뺀 나머지로 바꾸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것도 하나 해볼까? 만약에 사인 제곱에 98세타가 있잖아, 앞에. 그럼 요 녀석은 뭘로 바뀔 수 있다? 코사인 제곱에 2세타로 바뀌겠죠. 100세타가 90도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 앞에, 아까랑 똑같죠? 이 앞에 얘랑 합이 얼마? 1입니다.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얘도 합이 1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합이 1입니다. 근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몇 개야? 99개. 그러면 중간에 홀로 외로운 애가 한 명 있죠? 짝이 없는 애. 그 녀석 누구야? 45세타.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50세타 보입니까? 자, 이게 몇 개라고? 99개잖아. 그러면 중간에 44개, 다시, 49개. 뭔 말인지가 49개 하고, 1개 하고, 49개,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얘가. 그래서 중간에 사인 제곱에 50세타는 짝이 없이 홀로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요 값이 얼마? 이거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얘만 독거노인인 거야. 근데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파이의 반이니까 사인 제곱에 4분의 파이, 45도죠. 그지?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걸 제곱했으니까 이 값은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답 내자. 얘들아, 답은 뭐야? 양쪽의 합이 1인데 그 1이 몇 개 있어? 49쌍이 있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1이라는 애가 49쌍이 있고 중간에 독거노인 값이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더하면 2분의 99가 답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지? 이거 나오면 객관식 거의 킬러로 나옵니다. 이거 킬러스럽잖아. 하나하나 내가 다 구해야 되거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코사인 값, 사인 값으로.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을 꼭 하세요. 자, 요런 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상가함수 최대치수 합시다. 387번, 388번, 388번 별표입니다. 이거 고3 모의고사에도 나옵니다. 388번 별표입니다. 아, 이것도 할까? 이것도 잠깐 해야겠다. 아이. 385번도 좀 할게. 아, 이것도 헷갈리거든. 으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방부동식은 할 시간이 많이 없네요. 방부동식 내일 하지 뭐. 다 뭐 하겠다 야. 어이구, 부서지겠다. 자, 385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면 최대치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봐봐. 2 곱하기 사인 3x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왔어. 이건 이제 공식으로 외우는 거잖아. 이런 거는. 그지? 최대값 얼마? 최대값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얘랑 얘랑 더하면 되죠. 6입니다. 최소값은 얼마?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얘랑 더하면 돼. 그러면 2가 되겠죠. 이게 기본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절대값하고 막 여러 가지 응용이 되고 이러면 최대치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잖아. 자, 얘를 생각합니다.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고 뭐 잘 생각하면 되죠. 자, 이 녀석은 여기 안에 있는 얘를 먼저 생각할 건데 A가 1보다 크죠? 보입니까? A가 1보다 크죠? 그러면 코사인은 최대에서 시작하는데 얘가 0일 때 이 A-1 여기서 시작하겠죠. 이해가십니까? 되겠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주기를 슬쩍 끌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때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최소인데 그게 얼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됐죠? 그래서 얘를 절대값 시키니까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올라가겠죠. 물론 얘랑 같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짝 그린 거야.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만큼 들어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갑니까? 됐죠? 그러면 요 녀석 발에 얘들아 요 값이 뭐가 됐겠지? 요 값이 자 절대값으로 올라가면 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꼭다리 지점이 A 플러스 1이 됐는데 그 녀석을 Y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올렸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여기다가 2를 더한 A 플러스 3이 되고 이제 여기는 안 하잖아. 그지? 여기는 버리고 여기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리고 최소값은 0이죠. 0을 이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2가 되겠죠. 되나요?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최대치수를 판단해주면 충분합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 합 있잖아. A 플러스 5인데 그게 11이라고 했으니 A는 6이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릴 줄만 알면 최대 최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되니? 맞나? 뭐 이상하나? 네, 되죠? 되지. 이거 이제 절대값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387번입니다. 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자, 갑니다. 387번. 코사인 제곱의 x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12 사인 x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여러 개가 더하고 빼고 돼 있죠. 자, 이때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각변환부터 하셔야 되겠죠. 각변환. 자, 천천히 할게. 오늘 처음 배우는 것 같으니까. 얘들아, 요거 어떻게 한다? 2분의 파이에다 x를 더했죠. 그러면 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x를 붙이면 되는데, 원래는 올사탕코 해야 되지? 그지? 근데 제곱이니까 안 해도 돼. 이해갑니까? 제곱이니까 부호 결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갈게. 얘들아, 요거 사인에 x 플러스 파이 플러스 x잖아. 파이 플러스 x. 그러면 사인 그대로 쓰고, x 붙이고, 요 x를 예각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3, 4분면입니다. 3, 4. 그러면 사인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자, 각변환부터 했죠? 하고 나니까 주어진 함수가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12 사인 x 이렇게 변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잖아, 그지? 이럴 때는 치환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치환하냐? sin x 1차식을 치환합니다.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범위 봐야 되는데 치환하면 범위가 나오겠죠. 얘들아 이거 보여? sin이 0에서 90도까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죠. 그지? 그러면 0에서 1까지가 t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t가 얼마?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고 이제 주어진 식은 2차 함수로 변했습니다. 요건 됐고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이잖아. 그래서 t제곱에 마이너스 2에 1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2t 이렇게 t에 관한 함수로 변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정리할까요? 그러면 y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마이너스 2가 됐죠. 몇 차 함수? 2차 함수입니다. 범위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됐지? 자, 아래로 볼록일 거고 축 바로 되겠지? 축이 2입니다. 근데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0일 때 최대겠죠. 얘들아 함수는 치환해도 최대 최소는 변하지 않아. 알겠지? 치환해도 최대 최소는 그대로야. 지점은 변하지만. 그래서 최대는 0일 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최소는 1일 때죠.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답이에요.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388번 별표.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진짜야. 이 녀석은 내신의 단골로서 심지어 수능에도 나와. 내신에 자주 나오는데 수능에도 자주 나온다고? 엄청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 단골입니다. 이거 예전에 대수능에 나왔었어. 대수능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대수능 11월 달 치는 그거. 자, 갑니다. 각이 이상해. 얘들아 이거 각변환 되니? 안 돼. 각변환은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런 것만 돼. 그지? 그럼 이건 뭐야? 할 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잘 보면 얘들아 요각하고 요각을 봐. 잘 보면 얘들 둘의 관계가 있다. 여기다 이걸 빼볼래? 더하는 거 말고 빼봐. 여기다 이거 빼면 얼마? 90도가 돼. 보입니까? 이 두 각의 차가 뭐가 돼? 차가 바로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각 있죠? 얘들 둘 중에 누가 커?
요게 크죠, 요게. 얘보다 얘가 크잖아.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잡고 요거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플러스 세타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왜냐면 얘보다 얘가 90도가 큰 거야. 그래서 얘를 세타로 잡고 요걸 90도 더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푼다. 알겠지? 당연하게 이렇게 푸셔야죠. 그래서 주어진 각을 치환했더니 y는 이제 함수가 세타로 변했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k 이렇게 변했거든. 그러면 우선은 각변환이 하나 보인다,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각변환할 거야. 코사인 90도면 사인으로 바뀌고 세타 붙이고 90도에다가 세타를 더하면 2, 4분면이거든. 2, 4분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다. 됐지? 그러면 함수가 코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k가 되겠는데 치환을 또 해야 되겠네. 이대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사인 세타를 다시 치환합니다. t라고. 그리고 치환하면 범위가 있는지 봐야 되거든. 얘들아, 문제에서 범위를 보니 한 말이 없네. 전범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사인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는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주어진 함수는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 1 마이너스 탄젠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k가 돼서 완벽하게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의 플러스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됐지? 자, 어디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입니다. 축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바로 됩니까? 그지? 그래서 위로 볼록하면서 축이 2분의 1인 이차함수로 변했는데 우리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그치? 그래서 1이 한 요쯤 있다. 마이너스 1은 저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우리의 최대값은 2분의 1일 때죠.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k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k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다. 딱 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네.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k 마이너스 1이 된답니다.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3이래요. 그치? 그러면 k 값은 4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의 최소값은 4분의 3이 될 거예요. 나온다. 알겠지?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온다. 이거 나오면 걔까지 거의 마지막 문제야.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 시험에서 킬러이실 거고. 되겠죠? 자, 방부등식 하겠습니다. 한 20분 남았는데 뭐 방정식, 부등식 내용 좀 정리하고 기본적인 문제 풀다 갑시다. 자, 우리 앞에 그 페이지를 피시면 괜찮고 안을 그냥 들어도 됩니다. 저기 뭐 근데 봐봐요. 의미 없겠다. 자, 79페이지 이 고쟁이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이 고쟁이로 이제 겨울방학에 특강을 진행하고 2월 말까지 미적분 1까지 싹 다 할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안 하면 어렵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3월이 되면 뭘 하느냐? 3월이 되면 모의고사 문제집을 하나 할 겁니다. 실전. 알겠지? 고쟁이는 약간 철진한 것들이 많아. 옛날 거. 그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근데 모의고사 문제집 하나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최신 문제까지 여러분이 보지 못한 최근 수능 경향이 들어있는 그런 문제집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3월 달에 해서 내신 대비까지 곁들여서 요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초적인 걸 잘 해놔야 돼. 지금 우리 하는 거 얘들을 잘해야 그 수능 문제들 보면 할만하죠. 자, 삼각함수의 삼각 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의 목적은 당연히 근거하는 거 아니니? 당연히 근거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방정식들은 2차 방정식, 인수분해했죠. 1차 방정식, 그냥 넘겨서 나누면 끝이잖아. 근데 삼각 방정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삼각 방정식은 그래프와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 그리고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근 구하기, 이렇게 하는 게 삼각 방정식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를 들고 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공식이 아니니까 예를 들게. 알겠지? 0보다 크거나 x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한 주기 내에서 sin x가 얼마? 2분의 1이 된다. 요 근을 구해라. 이게 방정식입니다. 기본적인 거. 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사인을 한 주기를 그려. 쇽쇽쇽쇽. 됐지?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랑 2분의 1이랑 만나는 교점. 그 교점에 x좌표. 걔들이 근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점 있죠?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 알고 있죠? 얘들아,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예각은 몇 도? 30도. 그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 6분의 파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냐? 얘들아, 요 축이 얼마였죠? 축이 주기 2파이의 4등분 지점. 즉, 2분의 파이거든? 그러면 얘랑 얘의 합이 얼마가 된다? 파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랑 얘 합이, 요렇게 두 점의 합이 파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지점은 6분의 5파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근이 두 개입니다. x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sin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자, 양수가 아니고 음수죠. 생각해. 사인이 있는데 한 주기를 우선 그립니다. 톡톡톡.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만나는, 잘 봐. 얘들아, 요 점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몇 도야? 당장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야. 135도. 4분의 3파이.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바로 보여.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요 모양 있죠? 얘들아, 요 모양이 여기 위쪽에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요 모양을 그대로 대칭한 모양이 여기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요 각은 알잖아. 45도, 4분의 파이거든. 그지? 그래서 요 점 있지? 요 점의 함수값, x값, 여기도 요만큼이 4분의 파인 거야. 연습해리. 이제 연습해야 돼. 얘가 요 간격이 4분의 파이죠. 요 간격이 4분의 파이죠. 아, 그러면 요 점은 여기가 파이잖아.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했죠. 됐지? 그래서 얘가 4분의 5파입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여기가 2파이잖아.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뺐다. 그지? 왜냐면 요쪽 간격은 요쪽 간격과 똑같거든. 대칭성. 그지? 그래서 얘는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x는 4분의 5파이랑 4분의 7파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가 얼마야? 얘들아, 요 축이 얼마야? 2분의 3파이. 그러면 얘랑 얘랑 합은 얼마지? 3파이. 그래서 합이 3파이. 그래서 어렵대.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알겠지? 처음 하면 되게 헷갈린다. 그래서 얘들 둘의 합은 3파이다. 어떻게든 대칭성을 이용해서 두 각을 구해내는 거죠. 이것도 대칭성이야. 여기가 이리로 올라갔잖아. 이거 대칭 아니야. 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자, 뭐 이것만 하면 너무 쓸쓸하잖아. 자, 이번에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볼까? 자, 코사인 갑니다. 자,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똑같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주기를 그릴 겁니다. 자, 여기가 2파이겠죠. 2분의 루트 3은 한 이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녀석하고 만나는 교점 두 개, 요거 두 개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우선은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알고 있죠? 그지? 30도잖아. 아, 그럼 얘가 6분의 파이거든? 그럼 얘는 얼마지? 얘는 얼마지? 자, 중간에가 얼마죠? 파이. 그지? 그럼 얘들 둘의 합은 얼마? 2파이. 괜찮니? 그래서 얘들 둘의 합이 얼마? 2파입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를 2파에다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됐죠? 되나요? 잠깐만 하나 더 할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할 겁니다. 이번에는 자 역시 코사인 x를 또 그릴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얘랑 얘입니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몇 도죠? 120도. 나오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만약에 잘 기억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쪽을 봅니다. 이쪽. 여기 2분의 1을 긋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를 2분의 1을 그어. 그래서 여기 만나는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이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60도. 즉, 3분의 파이죠. 됐니?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됐어. 그러면 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요만큼이 3분의 파인 거야. 헷갈린디. 보입니까? 다시 요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축을 기준으로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3분의 파이죠. 얘도 그래서 이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3분의 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점, 요 지점은 파이에다가 3분의 파를 뺐으니까 3분의 2파이. 그리고 얘랑 합은 2파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외우면 승산 없다. 그지? 무슨 값이 나올지 알고. 그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탄젠트는 좀 무난해. 얘들아, 탄젠트 x가 예를 들어 루트 3 해볼까? 그러면 주어진 간격을 잘만 그리면 돼. 자, 여기서 할게. 여기서 0에서 2파이까지. 근데 탄젠트는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요까지 그리면 파이죠. 지금 파이까지 그린 거잖아. 그럼 좀 더 그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겠죠. 그래서 루트 3이라는 값을 쓱 끄면 여기가 얼마인지는 뻔히 나온다, 그지?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거는 60도잖아. 됐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 보이니? 여기는 요만큼이 한 주기 파이잖아. 그대로 간 거죠. 그대로 간 거야. 그래서 얘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고, 탄젠트는 주기성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 이게 기본적인 방정식이야. 부등식은 되게 뻔해. 얘들아, 부등식은 아무것도 아니죠. 부등식은 여기서 이렇게 크다라고 하잖아. 그럼 부등식인데 2분의 1보다 큰 지점은 여기잖아, 여기. 그죠? 그래서 이 두 점을 구해서 안쪽이다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작다 해봐.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보다 작으니까 여기죠. 그럼 그 구간을 구해내면 돼. 그치? 그래서 방부등식은 한통속입니다.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방부등식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학교 시험에는 잘 납니다. 또 이것도 안 내는 건 없죠. 내신에는. 예. 자, 저거 하자, 얘들아. 연습 몇 개만 하고 가자. 자, 390번. 오이. 제일 많이 납니다, 이게. 방정식 문제 딱 하나 내라 그러면 390번 됩니다. 보통 학교생들.
자, 390번입니다. 작은 별표 하나 붙일까? 내신 단골입니다.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해라. 그지? 이렇게 되겠죠. 자, 솔루션 갑니다. 이대로 두고 할 수 있니? 못하죠. 치환해야 됩니다. 그지? 사인하고 코사인이 종류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치환해야 됩니다. 사인 x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하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고, 요 녀석은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탄젠트 나왔다. t 제곱이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t는 1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 나옵니다. 됐나요? 그치? 2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2하고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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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팡 하면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t는 사인이죠. 그래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1이 되는 값을 구하라고 해서, 만약에 근을 구하라고 하면 근을 다 구하면 되고, 그지? 구하면 되고,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한 주기를 싹 그려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마지막에 여기 빠져있대. 어허? 쌤, 뭐 별거 아닌 걸 왜요? 얘들아, 이거 빠져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 풀다가 이게 0이 나왔어. 그지? 그러면 이 근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 요 작은 하나의 실수 때문에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습관을 들여. 아,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는구나. 됐지? 하여튼 이 문제는 별 상관 없지만, 자, 1일 때죠. 사인 값이 1일 때는 여기입니다. y가 1일 때. 됐니?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여기입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 봐봐. 얘는 하나고 여긴 두 개 있어. 이렇게. 답은 세 개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각각 구하지 말고, 얘들아, 여기가 얼마? 이 중간에가 얼마? 2분의 3파이죠. 되니? 그러면 얘랑 얘의 합은 얼마? 3파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 여기는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요 각은 2분의 파입니다. 됐지? 자, 다시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 하고 얘를 감마라 하잖아. 그러면 알파는 그냥 2분의 파이고 베타랑 감마의 합은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2분의 7파이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 갑니까? 아시겠죠? 답 4번입니다. 자, 399번 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다 풀어보세요. 여기서 수학 공부에 나는 이런 쌤이 이제 수십 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서 드러난디. 뭐가? 성실함이 이런 데서 드러나. 이거 눈으로 보면 알거든, 다. 무슨 말인지. 근데 직접 안 해보면, 하나하나씩 직접 막 꺼보고, 아,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러면 합은 3파이, 그려보고,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실전 문제 가잖아. 다 틀려야 돼. 허죽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 공부를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되게 쉽게 느껴질 거고, 대충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 나중에 다 틀린다, 이거. 자꾸 지금 다 틀리더라고. 자, 갑니다. 요거 보세요. 얘들아, 바래. 요거 기억해. 각이 이렇게 x가 아니고 평행 이동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변환이 되어 있죠. 알겠지? 각이 x가 아니고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치환해야 돼. 알겠어? 자, 각이 변형이 되어 있잖아. 각이 변형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치환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치환 안 하면 있잖아. 이 함수를 그릴 때 평행 이동 시켜서 그려야 돼. 그거 되게 짜증나. 얘들아, 쌤 겨우 요거 이동인데요? 얘들아, 요만큼밖에 이동 안 했잖아. 근데 실제로 그리려면 주기성하고 대칭성까지 다 생각해서 그리면 점 잡아내기도 되게 짜증나, 이거. 무슨 말인지, 내가 약간만 얘기할게. 얘들아,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 있잖아. 쌤 이거 그린 거 별거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얘는 시작이 어디야? 0이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시작해. 이해가니? 그럼 얘가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 다 계산해놔야 돼. 귀찮잖아. 그지? 그리고 이 축이 만약에 필요할 때 이 축까지 또 계산해야 돼.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변형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상태에서 하면 방부등식 풀기가 되게 짜증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치환해서 푼다.
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이 문제 솔루션은 갑니다. 1번. 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저 녀석을 t라고 지원해야 돼. 그럼 잘 봐. 당연히 범위가 있잖아. 여기 있네. 그럼 t 범위도 여기다가 얼마 더한 거? 3분의 파이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t는 작거나 같기로 얘들아 이거 계산하지 말고 요렇게 둬. 요렇게 두는 게 편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둬. 알겠지?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넘깁니다. 루트 3분의 2 사인 t는 8분의 7이라는 방정식이 됐고, 양변에 계수의 역수로 곱하면 8분의 7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서 16분의 7 루트 3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방정식의 근을 어쨌든 구해야 돼.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되거든. 자, 이제 그립니다. 그러면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거거든. 그지? 단 뭐가 다르냐면 내가 이렇게 그릴 건데 단 범위가 요렇게 돼.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조금만 더 그려. 얘들아 여기 한 무대기만 더 그려. 여기 한 무대기만. 이제 한 무대기만 더 그리면 자, 잘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0에서 2파이까지 여기서 생각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범위가 요 녀석인데 잘 보면 여기도 3분의 파이고 여기도 3분의 파이죠. 똑같아. 간격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3분의 파이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갔죠. 똑같아. 여기야. 여기. 요거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요 점. 여기가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입니다. 좀만 정성 들이면 돼. 아,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만 생각해야 돼. 딴 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됐지요? 자, 지금부터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들 봐라. 얘 봐봐, 얘. 얘 지금 얼마야? 16분의 7 루트 3. 뭐라고? 여기가 얼마죠? 사인 3분의 파이. 얘가 2분의 루트 3이죠. 얘는 2분의 루트 3보다 커, 작어. 16분의 7 루트 3은 앞에 붙어 있는 16분의 7은 2분의 1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보다 작습니다. 즉 16분의 7 루트 3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요쯤에 있는 거야. 위치가 중요한 거지. 뭔 말인지 얘가 16분의 7 루트 3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돼. 왜냐면 얘가 만약에 요 위에 있으면 근이 여기 있어. 요쪽이 생긴 거야. 그지? 근데 얘가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근이 여기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 점, 요거 두 개를 봐야 되거든. 됐죠? 자, 마지막 조심하셔야 돼. 잘 봐. 그래서 우선은 알파 베타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니? 얘들아 못 구해. 특수각이 아니잖아. 알파 베타 못 구해. 그래서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 합.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합 볼래? 얘들아 알파 베타 합은 얼마야? 여기 얼마죠? 2분의 3파입니다. 따라옵니까 이제? 그래서 알파 베타 합이 얼마가 돼? 3파이야. 오케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파인데 우리의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야. 우리의 근은 알파 베타. 왜요? 얘들아 치환한 근이 알파 베타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치환했냐면 얘를 t라고 치환했죠. 오케이. 우리 합성함수 기억나? 합성함수 같은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t인데 이 t 값이 지금 알파랑 베타인 거죠. 요 녀석이 알파 베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은 알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베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 이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돼. 알겠습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이 3파이잖아. 결국에 3분의 7파이가 진정한 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치환해서 구하고 마지막에 돌려주면 돼. 우리 그랬잖아. 우리 늘 그랬잖아. 치환해서 구하고 그 근을 다시 돌려줘서
진짜 근을 구해주시면 돼. 이렇게. 알겠죠? 근데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합을 이용하는 거야. 됐습니까? 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삼각 방부등식 그대로 이어하고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해서 최대한 낼 삼각함수를 끝내봅시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